각각의 기획은 상위 기획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내려와야지 부서 기획에서 거꾸로 경영 기획으로 올라갈 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앞서 말한 이런 경영 기획이나 전략 기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지가 않고요. 경영 기획이나 전략 기획 없이 부서 기획을 짜는 거는 사실상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는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발전 없이 돌아가겠죠. 안녕하세요. 마케팅 슈퍼바이저 마케바이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기획, 전략기획, 부서별 기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런 기획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매출이 수백억 이상 되는 본사들은 각 기획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면서 소개를 할 텐데 일부 내용만 간추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회사 사정에 맞게 기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영기획과 관련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경영기획, 전략기획, 그리고 부서별 기획이 있습니다. 경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드는 기한을 1차로 10월, 2차는 11월에서 12월 내에, 그리고 3차는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서 분기별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리뷰, 그리고 당해년도에 대한 리뷰, 점검, 그리고 가결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획, 검토, 이러한 내용들이 다뤄지고요. 경영 방침으로는 현 사업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신사업 기획을 하고 조직 운영 및 KPI, 예산 가안 등을 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기획이 되면서 이제 컨펌이 되고 이제 하단에 전략 기획으로 넘어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경영 기획과 전략 기획이 같이 맞물려서 기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하게 짜여지는 경우들이 있고 주요 내용으로 경영 기획을 기반으로 각 사업의 구체적인 전략 기획을 설정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정해져야 부서별로 업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조직이나 업무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신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TF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KPI 설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획들이 짜여지면 밑에 이제 부서로 내려가서 팀장급에서 이제 부서별 기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기한은 우선은 이제 10월이나 11월부터 짜기는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최대한 위에 경영기획과 전략기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월 내로 다 짜고, 이제 2차로는 이제 상시로 수정이 되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경영 지원, 마케팅, 영업, 이제 각 기획이 짜여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각각의 기획은 상위 기획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내려와야지 부서 기획에서 거꾸로 경영 기획으로 올라갈 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앞서 말한 이런 경영 기획이나 전략 기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지가 않고요. 보통은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의 머릿속에 보통 자리 잡고 있고 그냥 이번에 이런 거 할 거야. 내년도에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구두로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부서장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짜야 되는데 사실상 제대로 짜놓은 게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짠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이런 기획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영기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업 현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분석과 같은 내용을 이제 다루면서 현재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자금이 이제 조달이 원활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신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경비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여 나가면서 매출을 또 어떻게 올려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평가 등급이나 현금 흐름 등급에 대한 내용도 이제 나오게 될 것인데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회사가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고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뭐 총 자본 순이익률, 이자 보상 비율, 에비타 대 매출액. 에비타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현금이 소요되지 않는 감가상각, 이제 무형 자산 상각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각 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계획을 짤 때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별 매장 수, 뭐 가맹 창업 현황, 그리고 가맹 개설 수익, 물류 수익, 기타 수익에 대한 세부 변화들도 그래프와 함께 같이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대한 예상치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대한 실적을 요약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빈칸 채우기는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내용은 예상치를 이제 가늠해서 적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전용품 물류 요런 매출들, 그 다음에 각종 매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제 표로 나타내면 좋고요. 그리고 가맹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이제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 신규 개점, 양도양수, 폐점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고, 지역별로 매장 수가 어떻게 이제 변화됐는지 그런 내용도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프나 지도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해당 연도에 대한 이제 가결산안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추정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해당 연도에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 예상 매출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경영 기획에 대한 예산안을 짜게 되는데요. 경영 기획을 통해서 1차 예산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전략 기획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좀 정리하고 상시 수정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매출 항목을 통한 2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죠. 목표 매출액 설정과 판관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모색을 같이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나 판관비는 뭐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짜는 게 좋겠죠. 경영기획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게 되면 그에 맞게 전략기획을 짜게 됩니다. 전략기획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직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조직도 관련된 내용은 앞서 이제 경영기획에서 먼저 짚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영기획에서는 주로 이제 회계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다음에 전략기획에서 조직도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표, 그 다음 밑에 임원, 뭐 상무, 전무, 그 다음에 그 밑에 본부장급, 이사나 부장급, 그리고 그 밑에 기획, 차부장급, 그리고 그 밑으로 가맹영업, 운영, 재무회계, 인사총무, 마케팅 디자인, R&D 물류. 보통 일반적인 조직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 한 분 계시고 그 밑으로 본부장급 한 분 계시고 기획팀은 없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영업팀, 운영팀, 그 다음에 재무, 회계, 인사, 총무가 보통 한 명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디자인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R&D나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가 없거나 물류만 한 명, 보통 이제 전표 기입하는 이제 신입 직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대로 하면 보통은 임원들이 본인 출신에 따라서 부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해외나 신사업이라고 표기해놨는데, 이제 회사에서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직속 부서를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 몇 년도 전략 방향 해서 보통은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뭐 연도별로 기재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 방식으로 해서 비전, 그리고 이제 전사에 대한 전략, 부서별 전략,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행 방안을 기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사 전략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호점을 달성하겠다. 본사 매출은 이제 몇억 원을 달성하겠다. 가맹점 매출은 몇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위 전략들이 짜여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전략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건데, 여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제 균형 성과표라고 해서 이제 BSC라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뭐 재무, 뭐 고객과 관련된 내용, 업무 프로세스, 이제 학습과 성장,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매출은 어떻게 할 건지, 내부 경영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신규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각 칸별로 이제 채워 나가면서 업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정하게 되고요.
그 균형 성과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성과 지표, KPI를 설정하게 됩니다. 부서별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재무,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고객,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고, 전략 관련된 내용은 매출과 관련된 내용, 뭐 내부 경영, 그 다음에 뭐 신규 사업,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실행 방안으로는 어쨌든 매출 볼륨을 확대하거나 가맹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뭐 어떻게 늘릴 것인가, 현재 조직들을 어떻게 운영 활성화 시킬 것인가, 뭐 신규 사업이나 혹은 뭐 해외 시장이나 뭐 특수한 시장들을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영이나 제조 관련된 뭐 인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그리고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이제 금액이나 퍼센테이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KPI 성과 지표로는 이제 실제로 각 연도별로 어떻게 매출액을 달성할 건지, 가맹 계약 호점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평균 매출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그다음에 최하위 매장들은 매출을 신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예로 들어서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KPI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점수를 낼 건지,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한 그런 업무 내용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최소 달성 기준, 뭐 목표 달성 기준, 최대 달성 기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뭐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각 업무별로 어떻게 이제 점수를 배분할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짜면 되고요. 지금 이건 예시기 때문에 뭐 9가지 정도의 이제 뭐 전략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뭐 회사에 따라서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 세분화해서 이제 더 짜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 기획은 각 부서장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적어 놨는데요. 뭐 해외나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획, 그리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가맹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출점 기획, 그리고 패전 방어, 뭐 전국 지역별로 상권을 어떻게 출점할 건지, 그리고 가맹 개설 수익을 어떻게 좀 더 짤 건지, 그런 내용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 뭐 직가맹, 매출 관련된 내용들, 그것과 관련해서 신장, 그 다음에 뭐 위에 패전 방어 관련된 내용도 운영팀도 같이 이제 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R&D, 물류 같은 경우에는 메뉴 기획을 토대로 해서 전용 매출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뭐 소스 개발, 그다음에 뭐 전용품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경영 지원, 재무 회계, 뭐 자금이나 세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각종 인증 어떻게 할 건지, 정부 사업들은 어떻게 본사에 도입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마케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프로모션, 가맹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해 놨는데, 경영기획이나 전략기획 없이 부서기획을 짜는 거는 사실상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는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발전 없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기획, 전략기획, 부서기획 순으로 예시를 들어 나열해 봤습니다.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던 분이 오셔서 기획하시고 하는데, 그게 아닌 중소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냥 몇 호점 달성하자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이런 기획도 없고 구성원들에 대한 KPI 설정도 못하니까 연봉 협상 시에도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